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고 뛴다고 하는 이 난파공작원들이 산낙지를 보고 기겁했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주도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요. 이제 아침에 산에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저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교통수단 이용하는 것도 알고요. 옆에 있는 박광남은 뭐 바짝 쫄아 있죠. 뭐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리드를 하니까 이 친구는 따라오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성산 일출봉이 있는 성산읍까지 택시를 타고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나왔는데 그날 비가 좀 추룩추룩 왔어요. 사실은 거기에서 제주 여객선 터미널까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평리 해안까지 침투하는데 성공을 했지만 저희는 이 공작임무 수행, 그러니까 뭐 자원 스님을 접선해서 대동복귀한다든지 국내 운동권 인사들을 포섭하는 그런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가야 되는데 온평리까지는 왔지만 서울까지 가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거기에서 제가 이미 들어와서 교통수단 이용하는 방법도 다 알고 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그 성산 일출봉이 있는 성산읍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렁탕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박광남은 설렁탕 처음 먹는 친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엄청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설렁탕을 먹고 보니까 비가 좀 실실 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면 제주읍까지 어떻게 갈 거냐. 사실은 현장에 적응하는 과정도 가져야 되는데 워낙 공작 기간이 짧다 보니까 또 거기에다가 제가 이미 공작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적응하는 그 과정은 가지지 않기로 북한에서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성산읍에서부터 이제 제주 시내까지 가야 되는데 1차 때는 저희가 제주 동일주도로인가요? 그쪽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2차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버스를 타고 가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저희는 당일날로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왔기 때문에 성산읍에서 택시를 타고 제주 여객선 터미널까지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에 1차 때와 달리 또 뭐가 좀 다르게 했냐면 공작 장비를 저희가 침투한 지역에다 하나도 묻지 않고 아예 쇼핑백에다 들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요. 제주 여객선 터미널에서 그 내륙으로 들어가는 선박에 타는 관광객들이 어떻게 그 개찰구를 통과하는지 그거를 이제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1차 때는 경찰관들이 몇 명이 검문을 하면서 짐도 이제 수색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공작 장비들을 제주도에다 묻어놓고 내륙으로 들어갔는데 2차 때에도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묻어놓고 들어갈 생각도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가서 확인을 하자. 그래서 이제 여객선 터미널에 가서 관광객들이 배에 승선하는 절차,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근데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니까 경찰관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엑스레이 그 뭐 통과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거기로 통과하는 사람은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 외에는 그냥 뭐 엑스레이가 있어도 글로 통과 안 하고 옆으로 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조원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나 공작 장비를 갖고 가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까지는 쇼핑백 하나에다가 장비를 다 넣어가지고 왔는데 여기에서부터 내륙에 들어갈 때까지는 일단은 장비를 갈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 옆에 이제 상가에서 쇼핑백을 하나 더 사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권총, 그 다음에 무전기 이런 것들을 절반씩 갈랐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무전기를 4대를 갖고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2대씩 가르고 그 다음에 권총은 한 자루씩 다 이렇게 각각 소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작금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쇼핑백 2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각각 하나씩 들고 이제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저희가 5년 만에 제주도에 또다시 두 번째로 왔더니 제주도에서 목포 가는 배가 옛날에 탔던 배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빨라졌어요. 배도 바뀌고요. 첫 번째 들어왔을 때는 5시간 반 동안 갔는데 두 번째 들어왔을 때는 3시간 반 만에 가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배의 이름이 데모크라시 2호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승선권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승선자 명단 다 기록하고 그렇게 하고 배에 승선해서 3시간 반 동안 오는데 그때 당시에 아마 흑산도를 들러서 여기 목포 터미널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목포에서는 뭐 점심 간단히 또 먹고요. 거기서부터는 1차 때와 또 마찬가지로 무궁화호를 타고 서대전역까지 왔습니다. 서대전역까지 왜 왔냐 하면 저희가 그 서대전 요고 뒷산에 그 지금 이제 도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그 산에다가
저희가 갖고 온 장비를 매몰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왔기 때문에 그 장비를 매몰하기 위해서 서대선역까지 이제 기차를 타고 와서 내린 겁니다. 내려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 가서 꽃사발을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를 타고 서대전요고 앞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서대전요고 뒷산 도솔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보니까 충주 박씨 아마 선산묘 같아요. 거기에 이제 어느 한 묘를 정해서 망부석 밑에다가 저희가 갖고 온 일체 장비를 다 묻었습니다. 뭐 무전기, 무기 이런 것들 다 묻고 돈만 휴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서대전역까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저녁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배도 고프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식당을 보다가 어떤 그 해물탕집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메뉴에 진짜 산낙지라고 쓴 메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낙지? 산에서도 낙지가 나오는가? 야, 이게 뭐지? 이 산낙지라는 거를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고 제가 이제 족과 교육도 받았지만 그 산낙지라는 얘기를 저희가 TV에서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산낙지를 이제 시켰는데 낙지를 결국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살아있는 낙지를 잘라가지고 나오는 거더라고요. 산에 있는 낙지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산에 있는 낙지인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놀랬다가 옆에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도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산낙지를 시켰는데 뚝뚝뚝뚝 잘랐는데 꾸불꾸불 움직여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아있는 거를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진짜 뭐 낙지가 있으면 다 뭐 물에다 데쳐서 초장을 찍어 먹든지 아니면 뭐 국을 끓여 먹든지 그러지 그렇게 산채로 먹어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때 당황스러웠는데 어쨌든 시켜놓고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기겁했던 거는 북한에 있을 때 이 살아있는 낙지를 먹으면 이 뱃속에 그 낙지가 들어가가지고 그 빨판이 창자에다 붙어가지고 저희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기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남한 사람들이 산낙지를 시켜놓고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뭐 저 사람들이 먹으니까 우리도 괜찮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시켰는데 먹으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낙지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대전역 근처에서 해물탕집에 들어가서 산낙지를 먹고 그렇게 하고 근처에 있는 여관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첫날 밤을 자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1차 때와는 달리 그때는 내부에 화장실이 있어서 같이 왔던 박광남은 떨지 않고 화장실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 친구는 저도 아마 조언이었을 때는 그랬을 것 같은데 굉장히 긴장했던 것 같은데 저녁에 밥 먹고 들어오니까 그냥 바로 코 골면 자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이제 또 조장이 되니까 또 저는 또 잠을 좀 잘 못 자고 뒤치락뒤치락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쨌든 2차 침투에서 첫 번째 날을 보낸 그 과정까지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